더 뉴 스파크 프리미엄입니다. 이 몸은 우동식. 우리 동네 자동차. 대한민국 대우자동차를 전신으로 하는 한국 GM사나 쉐보레 경차입니다. 전신을 따지면 1955년 설립한 신진자동차가 기술 및 자금 문제로 1972년 미국 GM과 합작한 GMK입니다. 그러나 1976년 결국 부도가 났으며 1978년 한국 쪽 지분을 대우그룹에서 인수하고 GM과 지루한 협상 끝에 경영권을 넘겨받으며 1983년 상호를 대우자동차로 바꾸게 됩니다. 경영권만 넘겨받았을 뿐 여전히 GM의 지분은 그대로라 차량 개발 및 판매에 관해 GM 측의 간섭이 극심하여 결국 1992년 GM과의 합작 관계를 청산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시절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김혜수 씨의 작은 차 큰 기쁨 스파크의 전신인 대한민국 최초의 경차 티코를 선보이게 됩니다. 포니, 엑셀의 현대자동차가 소형차 시장을, 로얄 시리즈의 대우자동차가 중형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지금도 국내 중형차 대표주자인 현대 소나타의 인기가 점점 치솟으며 중형차 시장 선두자리조차 빼앗기고 맙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을 발표하지만 모든 라인업, 심지어 대형차에 그 유명한 그랜저가 포진한 현대자동차를 따라잡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 팠는지 1998년 IMF 외환위기로 무너진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때 귀여운 디자인과 외환위기 시절 덕에 폭발적인 인기를 끈 티코의 완전 후속 모델인 마티즈를 선보이게 됩니다. 경쟁차인 현대 아토스, 기아 피스토 양쪽 모두를 사장시켜 단종까지 되게 만드는 기염을 토하며 그 인기를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기아는 후속인 모닝을 출시하며 점차 세력을 확장해갔으며 현대는 그 후 약 19년 만에 캐스퍼로 경차시장에 돌아왔습니다. 외환위기라는 힘든 여건에 무리한 확장은 독이 되어 결국 모기업인 대우그룹을 몰락시켰으며 2000년 대우자동차의 공중분해라는 처참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상용차 부분을 GM이 인수하며 이렇게 탄생한 게 GM 대우. 그 추락한 대우의 이미지와 여러가지 어른들의 사정으로 2011년 대우라는 이름을 버리고 한국 GM으로 개명, 판매하는 모든 차량을 지금의 쉐보레로 변경하였습니다. 30년 역사 중 GM의 자본을 모두 빼내 온전히 대우차였던 기간은 사실 1992년부터 2002년, 고작 10년뿐. 뭔가 GM으로 환원된 꼴 같아 뒷맛이 씁쓸합니다. 바로 이때 마티즈가 지금의 스파크로 변신! 출동! 한 번의 페리, 풀체인지를 거쳐 지금의 페리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허나 1등 자리는 기아 모닝에게 뺏긴 지 오래. 점차 점유율이 하락하자 결국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해치백 스타일이라 하나 차량 크기를 벗어나는 적재 공간은 불가능. 미니멀합니다. 암사라고픈 사람 있으면 친절히 뒷좌석에 태우시면 됩니다. 비포장도를 신나게 달리면 금상첨화. MVH 그런 거 없습니다. 승차감은 뭐라 설명해야 될까? 그냥 경차입니다. 당연히 막 잘 달리고 막 잘 서고 그런 건 없습니다. 도심 주행 시 CVT 덕에 꽤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기아 모닝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단종이라니까요. 실내 디자인 캐스퍼가 있잖아요. 일반 차량 7%인 취등록세가 4%, 그마저도 최대 75만원까지 면제. 그러니 그냥 없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 기준 9%의 공채 매입 비용 또한 면제. 할인 제도를 통해 바로 되파는 방식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차액 약 20만원 이득, 톨게이트 공유주차장 그리고 혼잡 통행료 50% 할인, 책임보험 10% 할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스템을 자랑하는 배기량으로 매기는 자동차세 역시 10만원 안팎, 심지어 경차 사랑카드 사용으로 1년 최대 30만원 유류세 환급, 거기에 경차 전용 주차 구획까지 정부에서 에너지 절감, 과소비 억제, 주차난 해소 그리고 탄소 배출을 낮춘다는 취지로 경차 혜택을 부여 중입니다. 고속주행 시 소형차들과 비슷한 연비, 심지어 유해물질 배출량은 중대형차보다 많다는 환경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준주행인 아반떼의 턱 밑까지 오른 가격이 과연 과소비 억제를 시켜주는 건지, 심지어 경차 전용 구역을 법제화해 장애인 전용 구역처럼 벌금을 물리자는 말까지 나왔으니 과연 누구를 위한 경차일까요? 티코 첫 출시 시 300만원대였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경차 가격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절 경차는 뭐랄까, 뚜껑과 엔진이 있는 달구지? 아주 미세한 노면 상태까지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30도를 넘는 찜통더위에 언덕길을 에어컨, 어불성설, 편의 및 안전장치라. 그렇죠, 에어컨은 있습니다. 심지어 창문도 열어둘 수 있었습니다. 동승자가 있을지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홍 PD는 작은 차를 좋아해 경차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었으나 이번에 공부하면 주변에 누가 경차를 산다 하면 소형 혹은 준중형으로 추천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경차였던 티코에서 마티즈를 거쳐 지금의 더 뉴스파크까지 무려 30여 년을 내려온 모델이 이렇게 퇴장하니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닙니다. 사실 각종 경제 혜택에는 장점을 잘 모르겠음. 우리 동네 자동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